대표님, 건축 견적을 세 군데 받아봤는데요. 금액이 완전 제각각이더라고요. 한 군데는 5억, 한 군데는 7억, 어떤 데는 또 9억이라던데. 이거 자재도 좀 다 다르고 방식도 다르더라고요. 이거 기준이 어떤 건가요?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도면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비교하려면 반드시 공내역까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견적이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견적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업계 내에서 언급되는 내용이고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비밀 같은 내용인데, 오늘은 제가 1급 비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지 100평 정도인데 상가 하나 짓고 싶은데 견적 좀 뽑아주세요. 그럼 대부분 시공사들이 예전 도면권에서 비슷하게 생긴 구조 찾아보고 대충 면적 계산해서 견적을 제시해 줍니다. 문제는 이 대충이 업체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 건설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잡았고, B 건설사는 경량 철골 구조로 잡았고, C 건설사는 고급 마감재를 기본으로 옵션을 넣어놨어요. 이러면 당연히 견적이 천차만별이 되겠죠. 게다가 건축주는 구조나 자재의 차이를 잘 모르니까 결국 제일 저렴한 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건 빠졌는데요? 이건 추가입니다.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아닐 것 같죠? 200% 현실입니다. 그럼 도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면은 당연히 기본이죠. 하지만 도면만 가지고 견적을 받으면 시공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견적을 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공내역서입니다. 공내역서는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적산 전문가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의 수량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걸 시공사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면 모두가 똑같은 기준으로 견적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요리대회에 같은 재료와 같은 레시피를 줘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것처럼 공내역서는 견적 비교의 기준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공내역서는 누가 만들어야 하나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로 건축사에게 설계와 적산을 동시에 맡기는 방식이, 두 번째로 건축사는 설계만 하고 건축주가 별도로 적산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금액이겠죠? 이 공내역서도 결국 사람 손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비교하기 전 공내역서 작성에 대한 예산도 미리 고려하셔야 뒤늦게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견적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A 건설사는 자재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작성했고, B 건설사는 인건비 중심으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C 건설사는 건축공사 일체 1금 5억 원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런 경우 건축주는 뭐가 포함되고 뭐가 빠졌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총액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함정이라 할 수 있죠. 추가 비용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일부러 빠뜨리고 후청구하는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축업계의 암담한 현실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쯤에서 공내역서를 제공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교가 쉬워집니다. 모든 업체가 같은 포맷으로 견적을 제출하니까요. 두 번째, 빠진 항목이 드러납니다. 누가 뭘 생략했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빼먹었는지 보입니다. 셋째, 시공사의 성실도가 보입니다. 같은 조건을 줬을 때 어떤 업체가 제대로 응답하는지, 어디가 성의 있게 접근하는지 한 번에 드러납니다. 넷째, 그리고 무엇보다 건축주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시공사가 가격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기준을 제시하고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공내역서를 그냥 계약서로 써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공내역서는 어디까지나 견적 비교용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계약 기준으로 써버리면 빠진 항목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내역에 창호 철거가 빠져 있었는데 시공사가 이건 별도 추가입니다 라고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도면, 공내역서, 견적 비교, 그리고 별도의 명확한 계약서, 공사 계약, 이 두 가지 구조를 꼭 지켜야 한다고요. 건축은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견적받기 전에 도면만큼이나 중요한 게 공내 역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견적서 헷갈리신다면 도면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대표인 제가 직접 물 새는 곳, 아니 대표인 제가 직접 물 새는 곳이 아니고 돈 새는 곳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건축은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단태종합건설 민경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